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대표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정리가 안 됐던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 한 10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느끼시지만 제일 좀 크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정보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정확하지 않다, 결국 이제 모른다라는 데에 문제가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을 좀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를 우리나라 법원은 두 가지 종류로 봅니다. 무담보 채무, 보통 우리가 신용 채무라고 하죠. 그게 10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담보 채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담보가 걸려져 있는 부동산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다양한 형태의 담보 채무는 15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용 채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합쳐서 25억 원인데요. 10억 원을 넘어도 안 되고 15억 원을 넘어도 안 되고 합쳐서 25억 원을 넘어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 25억 원이나 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해당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파산 관련된 절차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소득의 유형은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자영업자든 어떠한 형태의 프리랜서든 상관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즉시 법원에 접수를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보통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일주일에서 길면 10일 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받을 수 있고요. 회생 신청 접수를 위해서 대리인이 선임됐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듣고 상당수의 채권회사들은 추심 행위를 멈춥니다. 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정말 휴대폰 평화롭게 영상 하나, 이 유튜브 영상 하나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전화 안 오고 문자 와서 끊기지 않고 고요한 상태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결정까지 완전히 도달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그 서류를 받은 때부터 추심과 관련된 통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추심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 점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이후로 연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가족까지 끌고 들어가는 형사처벌을 하거나 또는 민사적인 책임을 끌고 들어가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배우자의 카드가 정지된다든지 자녀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들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안심하셔도 좋고요.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니네 회사 근로자 누가 개인회생 신청했어 라고 해갖고 회사에 통보를 하는 거 아니냐, 가압류 결정문처럼 회사로 날아드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보할 절차를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되는 내용을 통보할 그럴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회사가 설사 그 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라는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좀 유념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회계와 재무 담당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고 계신 분에 관련돼서는 제한적으로 해당되는 회사의 조치가, 그러니까 해고까지는 아니어도 보직 변경 같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 변제금 관련돼서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